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대학교 데이터정보물리학과의 최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데이터정보물리학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분들 세 분을 모시고 저희 데이터정보물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정보물리학과의 송태근이라고 하고요. 물리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정보물리학과의 18학번 가장 고인물을 맡고 있는 곽동훈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정보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윤혜준이라고 합니다. 과연 데이터정보물리학과는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초학문으로서 거의 우리가 만물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4차 산업혁명이나 최근 들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던가 다양한 기술들의 물리학을 접목시키는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답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건 저희 교수님의 단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 거고 학생들의 생각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은 과연 데이터정보물리학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저는 계속 배우다가 정보에 관련된 사이언스를 또 배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가장 화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가 화두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원리 정도를 간단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재밌는 그 과정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항상 받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물리학도 하고 저희가 AI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교과목을 한 번에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버틸만 하십니까? 지금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다가 어금니 깨져가는 과정이어서 네. 하지만 재밌다. 네네. 그래도 그렇죠. 머리 속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꽤나 재밌는 정보다.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물리학과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코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억지로 적응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이제 코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리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접근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계속 접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서 그걸 어느샌가 저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러면서 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랄 건 없고 그냥 많이 접하면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은 사실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할수록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계속 사용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나는 시간을 투자해서 능숙해져야 되는 프로그래밍 파트고, 물리학은 어떻게 보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전개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수식을 응용을 해보고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과 장시간 동안 필요한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만 되는 거야?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물리학과였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데이터정보물리학과로 개편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물리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물리학을 공부해보면서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과학을 공부해보면서 움직이는 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예측하는 그런 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막 자동차 속도 계산하고 뭐 물론 계산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얘가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나아가는구나를 공부를 해보면서 꽤나 흥미를 느꼈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문학에 눈을 뜨다 보니까 물리학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주대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천문학을 공부하고자 해서 물리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물리학이 꽤나 매력이 있다는 거를 느껴서 저는 좀 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 과목 중에서 일반역학 같은 과목이 좀 더 재미있으셨었나요? 아니면 다른 과목들 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과목이나 재밌었던 과목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반 역학을 좋아해서 왔는데 3학년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매력 있는 파트들이 많더라고요. 전자기학이라든지 광학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볼 수 없는 세계들을 하는 또 양자역학이라든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냥 4대 역학은 그냥 공부하면 재밌는 할만한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역학이 할만하다. 오, 굉장히 새로운 도전적인, 저희가 과목을 좀 더 난이도를 높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주 전공하는 반도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놀라운 상황. 반도체가 재미가 없나요? 반도체는 재미있지만 양자가 더 재밌다. 이게 반도체 기반이 또 양자와 전자기고 또 고체 물리다 보니까 이게 먼저 기반이 되는 학문을 다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것 같네요. 더군다나 요새 반도체 물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집적화가 되면서 양자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학에서 배웠던 이제 케플러 법칙 파트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강하는 친구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왜 힘들어 하던가요? 그냥 어렵다고. 이게 다 제가 잘 못 가르친 탓입니다. 반성하세요. 교수님.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희 학과에 오시면 반성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낮고 여러분들에게 친화적인 그러한 역학과 반도체를 가르쳐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학교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자, 학생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과의 분위기 어떤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애들은 끝까지 갈 수 있다. 더욱더 성장을 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게 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한없이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한없이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물리와 데이터 정보로 이렇게 조금 나눠져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물론 같이 조화롭게 해서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조금 둘이 결이 다른 학문이다 보니까 양단으로 갈라져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걸 잘 섞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학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직되어 있는 학과의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2학번부터는 이제 활발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과 행사라든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활성화가 돼가고 좀 더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학과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학과 행사로 이제 교수님께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인공지능 경진대회. 요게 이제 매년 저희가 약간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 학과에 사실 우리 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엄청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양한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달 학과에 퀴즈를 내고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다 같이 모여서 뭐 당연히 MT나 이런 행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진대회 혹은 또 무슨 뭐 겨울학교라던가 이렇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려고 저희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파트들을 계속 더 확장시키고 아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아까 들어보니까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지만 한없이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 정보 물리학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 정보 물리학과, 그럼 뭔가 이제 데이터 정보를 다룰 수도 있고 물리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리학과는 뭔가 취업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말인데, 물리학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방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선배님들의 그 진로 현황을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들어가서 산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또 학계에 남아서 계속 연구소라던가 혹은 뭐 대학원 진학을 한다던가, 학계, 산업계, 다양한 것들, 아직까지 우리가 배출을 못했지만 이제 뭐 과학 유튜버라던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 취업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거에 망설인다기보다는 와서 열심히 버티면 재미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한없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셔서 끝까지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학과가 되도록 우리 교수님들도 항상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경진대회나 이제 추천 강연 같이 다양한 학과 행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임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학과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딱딱하다,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덜 미쳐 있고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와서 행복한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데이터정보 물리학과에 대한 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밑에 연락처가 아마 남게 될 거예요. 뭐 전화번호 및 이제 학과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데이터정보 물리학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